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28강에 있는 그 역도함수라는 내용 같이 볼 건데요. 사실 이 역도함수의 내용은요,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가 부정적분의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좀 역도함수고 어떤 것이 부정적분의 약간 좀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미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함수를 복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역도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그 역도함수를 영어로 봤을 때 안티 데리베이티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티라는 뜻이 그거죠. 반대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의 반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시키면 뭐가 되죠? 2x가 되는 거죠. 2x.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데리베이티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역도함수의 뜻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얘를 거꾸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안티데리베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거꾸로 돌렸을 때 어떠한 식이 나올 건지를 볼 건지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는 역도함수에 대한 한번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도함수의 정의를 봤더니 별게 아니에요. 이미 함수 f라고 하는 것이 i에서의 구간 i에서의 f의 역도함수라고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걔네들 큰 fx를 라지 fx에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는 역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까처럼요.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었죠. x의 제곱값을 미분하면 2x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x의 제곱값을 2x의 무슨 함수? 역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역도함수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역도함수의 값은 꼭 하나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x의 제곱에 플러스 1을 미분해도 뭐가 되면 2x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x의 제곱 플러스 100을 미분해도 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x라고 하는 역도함수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상수라는 것을 미분시키면 0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상수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는 성질을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도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얘처럼 f가 그 f의 역도함수, 그 라지 fx가 스몰 fx의 역도함수 얘기한다면 일반적 역도함수는 라지 fx에다가 c를 붙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별게 아니고 아까처럼 우리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제곱에 플러스 c가 와서 미분시킨다고 해도 그 함수는 2x이기 때문에 그 2x의 역도함수는 뒤에 c가 뭐가 붙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식의 c가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c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수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역도함수를 어떻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건지에 대한 예제를 한번 봐볼 건데요. 첫 번째 예제는 이겁니다. 예, 이제 예제는 다음에 역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역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미분했을 때 sin x가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분했을 때 사인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코사인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나세요? 코사인의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사인만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여기로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도함수 큰 fx의 값은 뭐가 되냐면 큰 fx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의 x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c까지 붙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한다는 게 첫 번째는 예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fx가 x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얘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뭐를 미분했을 때 바로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얘네들은 ln의 x라는 것을 미분했을 때 바로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fx의 역도함수는 이게 될 거예요. 이 fx의 역도함수 큰 fx는 ln의 x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c가 붙는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fx는 x의 n제곱이라는 식으로 한번 봐볼 건데요. 이게 봐볼게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뭐를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되는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n제곱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x의 n제곱을 미분시키면 뭐가 되냐면 n을 빠진 상태에서 x의 n-1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n차면 미분했을 때 n-1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면 x의 몇 차라는 거 n 플러스 1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미분시키면 이 차수가 앞으로 빠지죠. 근데 빠졌더니 곱하기 1이 했다는 것은 얘를 빠졌을 때 그 곱이 1이 된다는 거니까요. 밑에는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n 플러스 1분의 1이 온 상태에서 n 플러스 1에다가 x의 n제곱을 써야지 약분시켜서 뭐가 되냐면 x의 n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x의 n제곱의 역도함수가 될 수 있는 후보는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얘네들 역도함수 라지 fx는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n의 플러스 1분의 1 쓰고 x의 n 플러스 1 쓰고 플러스 뭐까지 c까지 붙이시게 되면 걔네들 큰 그 라지 fx의 역도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매번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도함수, 즉 0미분에 대한 공식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걔네들은 별거 없어요. 미분을 거꾸로 돌린 거기 때문에 한번 공식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큰 fx를 c 큰 fx를 미분하면 cfx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역도함수는 c의 큰 f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라지 fx 플러스 라지 gx를 미분하면 fx gx가 되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역도함수 시키면 라지 fx, 라지 g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했죠. x의 n제곱이라는 것을 역도함수 시키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x분의 1이라는 것은 lnx를 미분하기 때문에 ln의 절대값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x라고 하는 것은 미분시켜도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얘네들 역도함수는 익스포넨셜 될 것이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역도함수는 사인 될 것이고, 코사인을 미분시키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을 역도함시키면 마이너스 코사인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